Hello, bonjour. 세상만사 귀찮은 본질충이지만 호기심 해결 마려운 것만큼은 못 참아서 흥신소급 덕력으로 영어, 프랑스와 함께 덕질의 범위를 넓혀보고자 만든 잡식 덕질 채널 라스트링고입니다. 그리고 전 영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한국산 언어 덕후묘입니다. 아, 영어는 알겠는데 웬 프랑스어냐고요? 어이쿠, K 고양이다 보니 워낙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일단 두 언어의 근본부터 가볍게 한번 훑어봅시다. 먼저 영어는 게르만어 계열의 언어입니다. 어휘의 약 85%가 프랑스어, 라틴어, 게르만어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도 무려 약 30%가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이 시점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영어 전체 어휘 중 게르만어의 비율이 26%밖에 안 되고 라틴어와 라틴어 계열인 프랑스어의 어휘가 각각 29%나 되는데 대체 왜? Why? 영어가 라틴어파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하고 말이죠. I'm glad you asked. 라틴어 계열 언어에는 프랑스어를 비롯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이 있는데요. 한편 영어는 문법적 구조 등을 보면 언어학적으로 게르만어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입니다. 독일어, 네덜란드어와 같은 계열이죠. 아무리 한국인들이 수많은 외국어 단어를 주구장창 써도 한국어가 한국어족에 속하는 언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영어는 단지 라틴어 계열 언어의 어휘가 많을 뿐 명백히 게르만어파의 언어입니다. 그렇긴 해도 오랜 시간 서로 얽히고 설킨 두 나라 간의 역사적 배경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는 여러모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어는 한국어보다 영어와의 언어적 거리가 더 가깝고 저는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됐죠. 두 나라에서의 실제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첫 영상은 익숙할 수도 생소할 수도 있는 영어의 완곡어법을 주제로 준비해 봤는데요. 왜냐고요? 한국어에서도 그렇지만 완곡어법은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요소입니다.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못지않게 두 나라도 문화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절을 중요하게 여겨온 나라들이니까요. 새 언어의 예절의 종류와 관련 어휘의 수만 봐도 그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위한 예절과 존중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완곡어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편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 수 있고 Wow. 민감하거나 불편한 대화 주제를 다룰 때도 유용하죠. Wow. 보다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Wow. 심지어 드립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적절히 사용할 경우 훨씬 자연스럽고 유연한 대화가 가능하겠죠. Wow. 즉 완곡어법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잠시 화장실 가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지금부터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need to pay, need to pay, need to pay, I need to pay. 소변이 마렵다는 뜻의 구어체인 이 문장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같은 내용도 어떻게 완곡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뿐이죠. 만약 엄중한 분위기의 회의 중 당당하게 저 오줌을 지를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패기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I'm going to the bathroom. I need to use the bathroom. 과 함께 많이 쓰이는 보다 완곡한 버전의 표현입니다. 생리적 욕구에서의 행위 자체보다 장소로 암시하는 완곡어법이죠. Excuse me, I'm going to the bathroom. 이외에도 용물을 본다는 영어의 표현은 매우 다양합니다. To mind one's business. What's the matter? I'm minding my own business here. 말 그대로 볼일 보는 중이란 뜻으로 정말 흔하겠습니다. What's the matter? I'm minding my own business. 다음 표현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To relieve oneself. Sorry, I just need to relieve myself every 10 minutes. 이 문장을 마이크로 방광을 가진 분들에게 바칩니다. Oh, I need to do number one. 일반적으로 넘버원은 최고, 최상을 뜻하지만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도 작은 일, 큰 일 두 가지가 있죠. 넘버 1은 문맥에 따라 그 작은 볼일을 의미합니다. 넘버 2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Nature calls. 생리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 자연과 연관된 표현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월경을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도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말 그대로 자연이 부른다. 즉 자연적 생리 욕구가 날 부른다는 뜻입니다. 간단해서 더 써볼 만한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기에 살짝 드립 한 스푼을 가미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 need to answer nature's call. I need to answer nature's call. 자연의 부름을 휴먼 따위가 감히 거스를 수 있을까요? 자연님의 호출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의 이 표현은 넘버 1, 2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I think I need to answer nature's call. I'll be right back. 한편 변소, 해우소, 뒷간 등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젠 화장실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통일된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중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들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특히 비즈니스 관계나 진지한 자리에서는 bathroom이 가장 무난합니다. I just have to go to the bathroom. 머그의 경우 영국 영어에 있는 토일렛의 속어 중 하나입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지만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나름 흔하게 쓰입니다. 참고로 런던 일부 지역 고유의 억양을 cockney라고 하는데요. cockney 슬랭 중에 바로 이 버그에서 파생된 cat and dog도 있습니다. 단순히 버그와 dog의 라임에서 비롯된 표현이죠. I've got to go to the cat and dog. I've got to go to the cat and dog. Who knows? 언젠가 런던 이스트엔드는 펍에서 맥주 마시다가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인 거지. Love와 lavy는 감이 오죠? 바로 lavatory의 속어입니다. Both love, lavy 셋 다 루만큼 흔하게 쓰진 않죠. loo는 토일렛 대신 영국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구어체 단어인데요. I'm popping down to the loo. 참고로 영어권에서도 very British 한 단어로 알려진 루의 어원에 대해 많은 가설이 있는데 프랑스어 어원이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루와 발음이 비슷한 프랑스어 류가 어원이라는 가설이죠. 장소라는 뜻의 리유는 실제 영어 사전에도 있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편안한 장소라는 뜻으로 화장실을 완곡하게 말하는 불어의 lieu d'aisance 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죠. 이걸 간단하게 lieu로 줄인 뒤 그곳이란 의미로 쓰고 그 뒤 현재 르로 표기가 바뀌었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 있던 영국군들을 통해 대중화되었을 거라네요. 한편 영국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도 있는데요. 원래는 클럽, 호텔 같은 곳에서 옷과 소지품을 맡기는 장소인 클럭룸입니다. 화장실의 영국식 속어이기도 한 클럭룸은 보통 변기와 세면대로 구성된 건물 내 공중화장실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곳에서는 간단하게 남성용은 the gents, 여성용은 the ladies 라고도 합니다. I need to pee. I'm going to the bathroom. 아무튼 이 두 문장은 의미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차이는 바로 완곡어법, euphemism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euphemism은 무엇일까요? 언어를 배울 때 어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유용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영어에서 ism으로 끝나는 많은 단어가 그렇듯 euphemism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한 단어입니다. 좋은, 잘이라는 뜻의 you, 말하기라는 뜻의 female, 사조, 이론, 사상이라는 뜻의 ismos, euphemismos.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euphemism, 대략 같은 말로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이지 뭐. 일반적으로 휴먼은 특정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길 꺼립니다. 사회적 동물인 그들은 동일한 욕구에 대해서도 사회적 진화에 따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매너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회적 표현을 숨쉬듯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You're not old, babe. You're over the hill. You're over the hill. You're over the hill. 대놓고 늙었다라는 말에 기분 좋아할 성인은 많이 없겠죠? over the hill은 늙었다는 말로 상대방을 도발하는 대신 예전 같진 않다고 돌려 말할 때 씁니다. 특히 실력이나 외모 등에 대해 리즈 시절만큼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직역하면 언덕 넘어서라는 뜻의 관용구 over the hill은 1950년대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삶이라는 언덕의 최고점을 지났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전성기가 지났다, 한물 같다란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죠. 근데 리즈 시절은 딱 한 번보단 업앤다운 연속이지 않을까 싶은. 비슷한 표현으로 past one's prime이 있습니다. 여기서 prime은 최고 전성기를 뜻하죠. 즉 리즈 시절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to be in one's prime은 아직 여전하다, 한물 가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유페미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페미즘과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다른 개념들도 참고로 소개해드릴게요. Blasphemysm, 굳이 좋은 말 두고 나쁜 말 쓴다는 거지 뭐. Orthophonism, MBTI T타입들 같달까. Orthophonism은 Euphemism, Dysphemism과 달리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걸 말해요. 즉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to go to the loo와 to piss 그리고 to urinate는 모두 뜻은 같지만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to piss는 다소 강한 비속어다 보니 아무 때나 쓰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I need to go to the loo 나 I need to urinate는 괜찮겠지만 I need to piss 라고 하면 의료진이 정색할 확률이 높겠죠. To piss, to pee, to urinate 모두 소변을 보다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다르죠. You're not old, babe. You're still in your prime.